자, 오늘은 Foundations of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의 Chapter 2인 Reinforc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einforce는 저희가 정책 기반으로 운영되는 강화학습의 첫 번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트 1인 Policy Based와 Value Based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게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inforce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목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Objective Function, 그러니까 목적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를 배운다는 거에 있어서, 뭔가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뭐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지, 뭐를 너가 목적으로 하고 어떤 것을 최대화하거나 어떤 거를 최소화하거나 그런 것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policy gradient라고 되어 있죠. gradient는 우리가 이미 머신러닝 시간에 다른 머신러닝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었던 미분이라는 또는 경사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2.3절에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샘플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4절에서 저희가 디파인을 할 거예요. 지금은 몬테카를로라고 하면은 저게 뭐지? 라고 하실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다.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샘플링을 하는 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링은 뭐죠? 마치 그런 거죠. 약간 그 구슬 주머니에서 구슬을 하나 뽑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뭔가 어떤 확률적인 그런 근간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서 아까 말씀드린 구슬 주머니에서도 뭐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 또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구슬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을 내가 꺼낼 확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시행 하나하나가 샘플링이라고 보면 되겠죠. 샘플링. 그러니까 샘플을 취한다. 그죠? 어떠한 특정한 확률적인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뭔가 하나를 끄집어낸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끄집어내는 그런 샘플링하는 그런 프로세스 중에 한 종류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몬테칼로가 뭔지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2.5절과 2.6절에서 reinforce 알고리즘과 그리고 reinforce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소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reinforce는 위에 써 있는 로널드 J.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요. 1992년에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줄에 두 번째 줄에 써 있는 Simple Statistical Gradient Following Algorithm for Connectionist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이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왼쪽 여기 보시는 그분이 로널드 J. 윌리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reinforce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죠? reinforce는 어떤 정책을 학습하는 건데, 뭐냐면 정책 기반 알고리즘 중에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reinforce는 정책 기반 알고리즘이긴 한데 정책을 파라미터화된 그냥 정책이 아니고 어떤 파라미터화된 정책으로부터 어떤 액션을 생성하는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궁극적으로는 정책을 배우는 거고, 그죠? 정책을 배우는 건데 이 정책이 뭐가 되어 있다? 파라미터,
파라미터가 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를 저는 계속 세타라고 표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느 정책, 그러니까 이 세타에 관련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런 파라미터된 정책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 어떤 특정 행동이 나올 그런 확률들이 사실 이 정책으로부터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행동들이 나올 만한 확률들을 궁극적으로는 결정을 짓게 되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최적화할 거다 어떤 목적 함수를 최적화할 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책 기반 알고리즘인 reinforce 같은 경우는 이 objective 펑션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return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봤죠? 챕터 1에서 이미 define을 했었죠. 그 우리가 한번 행동할 때마다 얻어지는 어떤 리워드 보상이 있잖아요. 그 보상을 적당히 디스카운트라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고려해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주고 미래 보상에 대해서 다 이렇게 누적해서 더한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return이라고 했어요. return. 그래서 이 return을 최적화하는 결국 최적화한다는 건 return을 우리는 뭐 맥시마이즈 하고 싶겠죠. 그죠?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그런 어떤 포지티브한 리턴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팔러시를 결정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취할 건데 그게 reinforce가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정책을 미분을 해요. 정책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고 그 미분에 따라서 전반적인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팔러시. 그러니까 미분은 결국 뭐였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딥러닝 구조에서도 백프로포게이션은 그 역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전반적인 가중치, 각 뉴런에 속해 있는 가중치 또는 편향들의 미분을 구했어요. 뭐에 대한 미분? 손실에 대한 미분. 그죠? 아웃풋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손실이 있다면은 그 손실을 가중치에 대해서 또는 편향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고 왜 그랬죠? 왜냐면 우리가 가중치와 편향이 이 최종적인 손실이라는 값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싶은지 알고 싶은데 그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미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분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가 굉장히 민감하게 얘가 조금만 올라가도 얘가 크게 이 손실에 기여를 하는구나. 약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미분 또는 경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이 알고리즘의 reinforce에서도 그러니까 리턴을 정책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이 저 리턴에 요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 뭐 많이 기여를 하면은 그 정책을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더 잘 되게. 여기서는 이제 손실이 아니고 우리가 뭘 최적화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손실과는 다르게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최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미 좋았다면 조금 더 좋게 더 크게 리턴이 크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튜닝이 되겠죠. 또는 정책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다 하면은 최대한 좋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 정책을 또 잘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리턴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 이 팔러시를 리턴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고 그 다음에 팔러시를 또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실함수 최종적으로 나오는 손실함수를 가중치나 편향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이 가중치와 편향들을 어떻게 했어요? 새로 업데이트를 했죠. 말씀을 드리면 어떤 W가 있다면은 얘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기존의 W 마이너스 이때는 마이너스였죠. 로스 손실을 이런 식으로 그죠? 기여도를 이렇게 고려를 해서 적당한 학습률을 곱해줘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얘를 이제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로스가 아니고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 정책을 에이전트가 이용해서 이 환경에서 막 이제 돌아다니겠죠. 그죠? 돌아다니겠죠. 막 이렇게 변해가면서 다닐 겁니다. 크게 세 가지, reinforce에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파라미터화된 정책이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책을 점점 바꿔 나갈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이 정책을 또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건지,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소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책은 뭐냐? 정책은 함수였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강화학습에서 배우는 세 가지 함수 중에 첫 번째로 제가 define을 했었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정책은 함수고, 그죠? 뭘 하는 거죠? 매핑을 하는 함수죠. 매핑을 하는 함수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스테이트 S로부터 S가 있다면 거기에서 특정한 액션을 취할 확률을 결정짓는 것이 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함수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확률 분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일은 PR이라는 걸로 대체를 해서 이해를 해도 된다고 제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정책은 결국 뭐를 위한 정책이 되겠어요? 결국에는 액션을 뽑아내는 그런 확률이기도 하면서 최대한 이상적인 정책은 이 리턴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누적된 보상인 리턴을 최대한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돼야지 좋은 팔러시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션은 그리고 이 정책을 따른다는 거고 정책을 이 확률을 보통 PR 또는 P로 쓰죠. 저는 PR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저렇게 PR로 표현하면 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죠. 갑자기 파일가 나와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 파일을 PR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저 어떤 확률을 따르는 A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통 이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딥러닝을 다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딥러닝은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은 딥러닝 구조가 이렇게 여러 가지 뉴런이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고 돼가지고 막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인풋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아웃풋이 나갈 거란 말이죠. 아웃풋이 나갈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 전체적으로 뭐 W들이 많고 B들도 있고 얘도 W, 얘도 B, 얘도 W, 얘도 B, 얘도 가중치 W, 편향 B를 막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이러한 뉴런들이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일단 세타라는 어떤 변수로 그죠? 이 그리스 문자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가중치들을 그냥 다 모은 거죠. 가중치들, B들 얘네들 다 그냥 집합한 어떤 그런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는 여기서 세타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세타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뭐 해요? 함수 이 아웃풋을 결정짓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x 인풋 x가 들어가고 이 x는 당연히 가중치나 편향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최종적인 아웃풋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상태를 바탕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요 러닝 구조 자체가 딥러닝 구조 자체가 또는 이 심층 신경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함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x가 들어와서 어떤 y가 나오는 그죠? 저 f of x로 표현할 수 있죠. 그때 요 f라는 전체적인 펑션의 모습을 뭘로 결정짓느냐? 요 파라미터 세타로 결정을 짓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저희가 정책도 함수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함수로 바라. 그러면 여기서 인풋은 뭐예요? 스테이트가 되겠죠.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바라보고 파라미터는 그대로 파라미터. 그럼 요 아웃풋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책.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파이 s 아니고 파이 s 그죠? 일단 간단하게 파이 s라고 쓸게요. x 굳이 얘를 취소라고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잠시만요. 굳이 x라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펜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펜이 좀 문제가 좀 많아서. 살짝 지우고 할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요 스테이트, 저기 스테이트가 이제 인풋이 되고, 전체적인 함수가 폴리시 자체가 되고, 저 폴리시 자체가 되고, 자 그러면은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펑션을 근사를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책이라는 함수를 배우고자 한다면 저 함수 자체가 이 정책이 되는 거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저 정책이라는 또는 저 함수를 이 전반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요 아웃풋을 우리가 뭘로 하고 싶냐면, 그죠? S가 들어갔을 때 어떤 A가 나올 확률을 배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은 S가 정해졌을 때 여기에서 A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웃풋의 뉴런을 한 여러 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개 두고 나서 얘를 파이 하고 어떤 첫 번째 액션 0이라고 할게요. 특정 스테이트 S가 들어왔을 때 어떤 액션 0을 취할 확률, 그리고 쭉쭉쭉쭉 여러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는 A, 여기서 한문이 되겠죠. 그죠? 어떤 S가 들어왔을 때 또는 S인 상태에서 A3이라는 액션을 취할 확률,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결국 우리가 요 파이라는 것을 배운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스테이트가 들어가서 저 파이를 거쳐가지고 나온 각 액션에 대한 확률을 한번 딥러닝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것이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리인포스라는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일반적인 저 딥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하고, 그리고 저 딥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함수라고 했는데 저 함수 자체를 우리가 정책이라는 함수로 한번 바라보고, 그때 나오는 아웃풋들을 정책으로부터 나오는 각 액션에 대한 확률로 바라보면은 좀 그럴싸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액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액션에 대해서 기대되는 보상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 액션을 최대한 많이 취하고 싶지 않나요? 그죠? 왜냐면 얘가 많이 취할수록 내가 더 많은 보상을 얻을 테니까, 미래의 관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이 파라미터들을 최대한 옵티마이즈를 해서 그렇게 리턴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한번 찾아내보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제가 쓴 말이 좋은 파라미터를 찾아보자는 거죠. 어떤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2.2절부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은, 최적화를 하고 싶은 목적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적이 되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한번 봤던 거죠. return이라는 그 함수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자, return은 한마디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누적된 보상들이라고 했어요. 누적된 보상이면서 단순히 그냥 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어떤 디스카운트 팩터죠. 여기 보이시는 요 감마라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누적을 하는 그런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챕터 1에서 봤던 그 식이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나중에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 일반적인 식으로 대체를 했지만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시점에서는 이게 막 그냥 0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아마 t가 아마 0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0으로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t가 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t가 0이라고 했을 때 트레젝토리 궤도 타워에 대해서 얘는 그러면 t 대시가 0부터 어느 종점 스테이트인 t 시간 t 타임 스텝까지 도는 거겠죠? 그러면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어떻게 돌죠? t 대시 마이너스 0이니까 0은 그냥 무시를 할게요. 그러면 rt 대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애플 펜슬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막 치면 또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구역에서는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런데 손은 잘 되는데 애플 펜슬이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마침내 고장이 나버린 것 같습니다. 사단이 났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얘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풀어보면은 t-가 0일 때는 t-가 0일 때는 감마 0 쓰니까 1이죠. 1 곱하기 r의 0. 그죠? 지금 최초 시점의 보상이 되겠죠. 최초 시점의 보상 더하기 이제 t-가 1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감마의 1승 곱하기 R1이 되겠죠. 얘는 타임 스텝이 1일 때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타임 스텝이 1일 때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타임 스텝에서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R2가 되겠고요.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길이가 되겠죠. 아니 그 보상이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요? 쭉쭉쭉 가서 감마 t까지 가겠네요. 그죠? rt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최초에 정의를 했을 때의 리턴이었어요. 리턴이었고 얘를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최초 시점부터 마지막 시점까지의 컴플리트한 그래 트레젝토리 컴플리트 하나의 완성된 한 번에 끝난 한 번 끝난 그런 트레젝토리에 대한 리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여기서부터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의 보상만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R2부터죠. 그죠? 이런 어떤 특정 타임 스텝 T부터의 보상만 미래에 내가 얻을 그런 보상들에 대한 누적값만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할 때는 위에 써 있는 요 좀 더 제너럴한, 좀 더 일반적인 요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보면은 얘는 저 서메이션을 풀어서 쓰면은 다음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T-가 T부터니까 감마 T-가 T 0승이죠. T- 빼기 아니고 T-가 T일 때니까 를 줄이면 T-가 T니까 그죠? T 빼기 T 곱하기 R T부터죠. 근데 저긴 0승이니까 당연히 쉽게 우리가 지울 수 있죠. 이렇게 쉽게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살짝 당길게요. 그 다음에 감마 t 플러스 1이겠죠. t 플러스 1 오늘따라 좀 심해서 t 플러스 1 빼기 t가 될 거예요. 빼기 t 그리고 r에 t 플러스 1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살짝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아가서 여기 감마 t 마이너스 t 그리고 r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은 딱 요 t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종점 스테이트 t까지의 그 리턴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디파인했던 리턴을 좀 더 어떤 특정 시점 타임 스텝 t부터 계산할 수 있도록 일반화를 한 그런 식이다라고 단순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기반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 함수를 챕터 1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저 미첨자인 t나 제로를 우리가 사용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일반적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턴을 새로 정의를 했고, 그를 통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다음과 같이 새로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R0, 그죠? 그래서 요건 의미하는 거 뭐예요? R0인 걸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t가 아니죠. 그래서 보면 얘는 어떤 컴플리트한 트래젝토리에 대한 보상이구나, 리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에서 목적 함수를 이용할 때 목적 함수에 우리가 리턴의 평균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걔를 우리가 오브젝트 펑션을 이용을 할 건데, 그때 리턴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t가 아니고 아예 초기 스테이트부터의 누적된 보상에 대한 평균값을 우리가 목적 함수로 이용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컴플리트한 어떤 완성된 어떤 끝난 그런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 값을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근데 살펴볼 거는 우리가 챕터 1과 또 다른 점을 또 보면, 여기 보면은 얘가 있죠. 여기 그죠? 파라미터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파라미터 여기도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트래젝토리가 뭐에 따라서 파라미터, 그죠? 파라미터 세타에 따라서 바뀌게 됐기 때문에, 그죠? 파라미터화된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무수히 많은 트래젝토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트래젝토리를 막 이렇게 가보고 저렇게 가보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저 리턴 값들의 평균 값을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 함수로 두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요 짧은 2.2에서는 리턴 값을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봤고, 뭐에 대해서 저 특정한 타임 스텝 t부터 미래 마지막 지점까지의 누적된 그 보상을 한번 다시 재정의를 해봤고, 그 꼴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 그 목적 함수를 다시 정의를 해봤는데, 다시 써봤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파이는 추가가 된 게, 파이는 이제 단순히 파이가 아니고 어떤 파라미터 세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어떤 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일부러 저렇게 명시를 해줬고, 그리고 리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최초 스테이트부터 마지막 스테이트까지, 마지막 이 러닝이 끝날 때까지의 리턴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평균을 내기 위해서 얘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트래젝토리를 우리가 complete trajectory 또는 한편 끝난, 그러니까 완성된 그런 궤도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2가 넘어가면은 2.2를 끝냈으니까 다음에 2.3으로 넘어가면은 2.3은 마침내 우리가 이 정책을 한번 미분을 취해 볼 거예요. 우리가 목적 함수 이미 구했잖아요. 그죠? 목적 함수를 구했기 때문에 그 목적 함수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취해서 이 정책이 지금 이 목적 함수인 저 평균 리턴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한번 알고리즘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